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60년대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채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6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다시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된 사랑만은 여전히 소년소녀 시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63년 봄 부산 영도의 작은 항구 마을에는 짠내나는 바닷바람과 함께 젊은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정수야, 또 그 책만 보고 있니? 20살 미영이 방파제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정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호빵 2개가 들려 있었다. 아, 미영아. 정수가 고개를 들었다. 이 소설이 너무 재밌어서 말이야. 파리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인데. 파리? 미영이 그의 옆에 앉으며 웃었다. 우리 마을도 충분히 아름다운데 뭐. 저기 봐, 석양이 바다에 비치는 걸. 정수는 책에서 눈을 떼고 미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도 자신을 바라보는 미영의 눈동자가 더 빛나 보였다. 너 말이 맞아.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같아. 정수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다. 미영의 아버지는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했고 정수의 아버지는 고기잡이 배를 가진 어부였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한 시절이었다. 정수야,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어? 미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약속? 언젠가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서로를 잊지 말자. 그리고 꼭 다시 만나자. 정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소리야?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약속할게. 설령 온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난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처음으로 입맞춤을 나눴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젊은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수에게 대학 합격 통지서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달 후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장학금까지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너무 좋은 기회야, 정수야. 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내 꿈이었잖아, 선생님이 되는 것. 하지만 널 두고 갈 수는 없어. 바보야.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정수는 서울로 떠났고 미영은 부산에 남았다. 편지로 남아 사랑을 이어가려 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정수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대학 캠퍼스는 활기찼고 새로운 친구들과 지식들이 그를 둘러쌌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미영이 있었다. 매주 금요일이면 정수는 긴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미영아, 오늘은 문학 수업에서 김소월의 시를 배웠어. 진달래꽃이라는 시인데 읽는 내내 내가 생각났어. 봄이 되면 우리 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만발하던 게 기억나거든. 미영도 정성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정수야, 편지 고마워. 요즘 아버지 가게 일이 많아져서 바빠. 하지만 내 편지가 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 어제는 우리가 자주 가던 방파제에 갔어. 내가 없으니 너무 쓸쓸하더라.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편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정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에 바빴고 미영은 집안 사정으로 더 많은 일을 떠맡게 되었다. 어느 날 정수에게 급한 전보가 도착했다. 아버지 위독. 즉시 귀가하라. 정수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조업 중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후였다. 장례를 치르며 정수는 큰 충격에 빠졌다. 정수야, 괜찮아? 미영이 그의 곁에서 위로했다. 미영아,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학도 그만둬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안 돼. 아버지께서도 내가 공부하길 원하셨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수는 생계를 위해 대학을 휴학하고 고향에서 일해야 했다. 미영과는 다시 가까워졌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러던 중 미영의 집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미영의 아버지가 병에 쓰러진 것이다. 미영아, 서울에 사는 내 고모가 널 데려가시겠다고 하신다. 미영의 어머니가 딸에게 말했다.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어머니, 전 여기 있을래요. 정수도 있고. 얘야, 너희 둘 다 여기 있으면 뭘 하겠니? 정수도 다시 대학에 가야 하고 넌 서울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해. 결국 미영도 서울로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날 밤 두 사람은 다시 그 방파제에 앉았다. 정수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물론이야. 꼭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그것이 60년간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서 미영과 정수는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미영은 고모의 도움으로 작은 양장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정수는 다시 대학에 복학하여 공부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만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서울은 너무 컸고 각자의 일정은 바빴다.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시대였다. 미영아,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날 수 있어? 정수가 양장점으로 찾아가 물었다. 미안해, 정수야. 이번 주말에 큰 주문이 들어와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고모가 친척 결혼식에 가자고 하셔서. 만남은 점점 어려워졌고 둘 사이에는 서서히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다. 양장점의 단골 손님이었던 박 과장이라는 중년 남성이었다. 미영 양, 우리 회사에 타이피스트 자리가 하나 났는데 관심 있나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입니다. 미영은 고민했다. 더 나은 기회였지만 그 남자의 시선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정수도 대학에서 만난 한 여학생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다. 같은 과 후배인 영희였다. 선배, 오늘 영화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영희가 수줍게 제안했다. 정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요즘 미영과 만나기 어려워진 외로움 때문에 결국 승낙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새로운 만남에서 위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연락하는 일이 뜸해졌다. 1968년 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미영은 박 과장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하는 그에게서 현실적인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정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정수야, 이 편지를 쓰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아. 나는 결혼하기로 했어. 우리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행복하게 살길 바라. 영원히 널 기억할게. 편지를 받은 정수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영희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1970년 정수도 영희와 결혼했다. 둘 다 교사가 되어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세월이 흘러 미영은 두 아들을 낳았고 정수는 딸 하나를 얻었다. 각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가끔씩만 그 시절의 첫사랑을 그리워했다. 그렇게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2023년 가을 78세가 된 정수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는 해였다.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날 수 있었다. 쓸쓸한 노년을 보내던 그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할아버지, 고향 마을에서 추억의 동창회를 연다고 하네요. 이웃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인터넷 소식을 전해주었다. 1960년대에 그 마을에 살았던 분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데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미영도 올까? 60년 동안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정수의 마음 한편에 살아있었다. 그래, 가봐야지. 정수가 중얼거렸다. 동창회가 열리는 날 정수는 예전 그 방파제 근처에 새로 생긴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다. 옛날의 작은 항구 마을은 이제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변해 있었다. 어머, 정수야. 익숙한 목소리에 정수가 돌아봤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한 할머니가 그를 반갑게 부르고 있었다. 옛 동네 친구였던 순자였다. 순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혹시 미영이는 안 왔나? 순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미영이? 참, 너는 모르는구나. 미영이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오늘 안 온 건가? 잘 모르겠어. 연락처도 없고. 아, 잠깐. 저기 혹시. 순자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한 할머니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뒷모습이었지만 정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미영아?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예전 그 소녀의 것이었다. 정수야. 정말 너니? 두 사람은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알아봤다.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그리움의 눈물이었을까? 미영아,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 그랬어. 그들은 옛날 자주 가던 그 방파제로 걸어갔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다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날 이후 정수와 미영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미영은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정수가 있는 부산을 자주 찾아왔다. 우리 참 많이 늙었네. 미영이 정수의 손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은 그때 그대로야. 정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 6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영은 남편과 함께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다고 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식당 일까지 했다고 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아이들도 잘 키웠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거든. 다만 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가끔씩 너가 생각날 때가 있었어. 특히 힘들 때면. 정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교직 생활 40년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아내와 함께 딸 하나를 정성껏 키웠다고 했다. 영희가 참 좋은 아내였어. 내가 가끔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으면 또 옛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웃었지. 질투하지도 않고. 좋은 분이었겠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미영의 큰아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어머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얘야,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미영은 아들의 반대에 상처받았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다. 정수야,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미영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번엔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정수는 용기를 내어 미영의 아들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 정수는 서울로 올라가 미영의 큰아들 민수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할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지금 많이 외로우셔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민수 씨, 나는 당신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 정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외로움을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민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할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인생 동안만큼은 당신 어머니가 웃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 그분과 만나세요. 제가 반대할 일이 아니었네요. 민수야,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다. 그 후 정수와 미영은 공개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함께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다니고 가끔씩은 옛날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정수야, 우리 결혼할까? 어느 날 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정말? 이 나이에? 왜? 안 돼?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 정수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하자.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2024년 봄 78세와 75세의 노부부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결혼 후 정수와 미영은 부산의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후회 안 해? 미영이 어느 날 물었다. 뭘? 이렇게 늙어서 결혼한 것. 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는 무슨? 60년 전에 못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살았다. 정수가 혈압약을 깜빡하면 미영이 챙겨주었고 미영이 무릎이 아프면 정수가 마사지를 해주었다. 어느 날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작은 뇌경색이었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한 후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두 사람은 현실을 깨달았다. 미영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함께 있으니까. 그 후 두 사람은 더욱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매일을 선물처럼 여기며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았다.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옛날처럼 바닷가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벤치에 앉아야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다. 정수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래, 미영아.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워. 바다 위로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60년 전 그날 밤처럼. 다음 생에도 만날까? 미영이 물었다. 당연하지. 그때는 더 일찍 만나자.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20살 청춘의 그것이었다. 세월은 그들의 몸을 늙게 했지만 사랑만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지혜뿐이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정수와 미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고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비록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어졌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소중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